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와의 분쟁이 휴전에 접어든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가 일본 무대에 처음 진출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프로농구 최고 스타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한 주간의 연예계 뉴스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분쟁 그리고 이런 어른들 싸움 때문에 뉴진스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데뷔를 했다고요? 네,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향후 뉴진스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뉴진스는 일주일 전 일본 데뷔 싱글인 슈퍼내추럴을 발매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인기 지표 차트라고 할 수 있는 오리콘과 라인뮤직 등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일본 지상파 방송에도 잇따라 출연하면서 일본 팬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는데요. 뉴진스는 그 인기에 힘입어 데뷔 1년 11개월 만에 결국 도쿄돔에 섰습니다. 5만 관객을 수용하는 도쿄돔은 일본 공연계의 심장부로 이 성공한 뮤지션들만 설 수 있다는 꿈의 무대입니다. 예. 뉴진스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이곳에서 팬미팅을 갖고 20여 곡 정도를 불렀는데요. 평일인데도 전 회차 티켓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앵커분들 혹시 이 시야 제한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시야를 좀 처음 가리거나 듣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이 시야가 제한돼서 판매하지 않는 일부 자리를 말하는데요. 예. 그 자리까지 팬들의 요청 때문에 오픈하는 등 이 현장의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또 현지 언론들 역시 이번 팬미팅 후 뉴진스를 일면에 배치한 특별판 신문을 제작할 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 가수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들으면, 소식을 들으면 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공연을 앞두고 뉴진스에 대한 칼부림 예고글이 또 올라왔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얼마 전에 국내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진스 콘서트 열면 쓰려고 샀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네. 작성자는 일식용 칼 사진을 올리고 뉴진스 멤버를 위협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를 본 뉴진스 팬들 당연히 놀랐습니다. 민희진 대표에게 SNS를 보내 뉴진스가 안전한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네. 이에 어도어 측은 일본 현지 공연 기획사와 강화된 안전 대책을 준비 중이고 이 한국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예. 작성자가 실제 범행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티아라 출신 가수 지연, 야구 선수 황재균 이제 부부가 이혼했다는 말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두 사람의 이혼설이 나온 건 이틀 전 한 라디오 유튜브 중계에서인데요. 당시 경기를 지켜보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황재균 선수의 부진을 보면서 옆에 있던 다른 중계진에게 황재균 씨가 이혼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이 대화 내용은 본 방송이 아닌 광고 중에 나오긴 했지만 유튜브는 생중계라 그대로 송출되면서 알려진 건데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에게 이런 루머가 나와서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네. 특히 앞서 지연 씨의 이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가 사라졌다는 점이나 지연 씨가 최근 황재균 선수와의 결혼 생활을 공개하던 유튜브 활동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중단한 점을 들어 이혼설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 측은 이혼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이광길 해설위원도 잘못된 소식을 듣고 오해했다고 사과하면서 이 이혼설은 일단락됐습니다. 예. 네, 뭐 잘 살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 소식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네요. 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또 구설에 올랐는데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다고요? 네. 프로농구 최고 스타 허웅 씨는 허재 전 남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의 장남이기도 하죠. 허웅 씨는 3년가량 사귄 후 2021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공갈미수와 협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제 허웅 씨 측 발표에 따르면 이 교제 기간 동안 이 둘 사이에 두 번의 임신과 낙태가 있었는데요. 헤어진 후에도 전 여자친구가 허웅 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또 소속 구단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네. 허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전 여자친구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허웅 씨 측은 전 여자친구가 이 마약을 코에 묻힌 상태로 자신을 찾아왔었고 마약 투약 후 자해를 한 적도 있으니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연인이 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네, 뭐 아직 조사 중이니까요. 중립된 입장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은 영화계 소식입니다.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무섭게 또 흥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디즈니 픽사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인데요. 개봉 15일차인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 450만 명을 돌파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 600만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앞서 개봉했던 영화 파묘 그리고 범죄도시 4에 이어 올해 국내 흥행작 톱3에 올랐습니다. 이 기세라면 2015년 1편의 최종 관객 수인 497만 명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매출액은 지금까지 약 7억 3천만 달러, 한화로 1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참 애니메이션인데 이 성적을 보면 대단한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네, 흥행 요인은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일 것 같습니다. 네.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봤는데 부모까지 감동하고 왔다는 평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편은 어른들도 한 번쯤 겪었을 질풍노도의 시기, 바로 사춘기가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1편에서 어린 소녀였던 주인공 라일리가 이번 편에선 10대가 됐습니다. 제작진은 13세에서 16세 소녀 9명과 소통을 하면서 이 사춘기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힘썼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예. 또 픽사는 최근 이어지는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번에 평소보다 2배나 가까운 100명의 애니메이터를 투입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감독이 실제 딸을 키우면서 만들었다는 1편은 라일리의 5가지 감정을 의인화한 건데요. 이번 2편에서는 불안이, 불업이, 따분이, 당황이, 추억이라는 감정들이 추가됩니다. 이 감정을 주제로 한 영화인 만큼 사춘기 소녀들이 가진 감정을 추가로 내세운 것은 결국 픽사의 롱런을 위한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흥행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